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1월 1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춥죠? 날이 많이 추운데 감기 잘 챙기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월 12일은 이런 내용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공공분양 시동, 분양 가격 원가로 해야, 이거 뭐 여러 번 말씀 올렸죠? 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할지 1월 중순이나 한 20일쯤에 할 것 같은데요.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서울의 유유부지 공급에 좀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 좀 나옵니다. 물론 물량이 전체적으로 뭐 신도시 물량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적지만 서리풀지구도 아마 1월 달에 잘하면 발표할 겁니다. 발표하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 국민들은 다 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분양가격 원가로 하면 됩니다. 분양가격 원가로 하면 시장 안정됩니다. 정부가 꼭 그걸 하길 바라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구계획 승인 본격 공급 가동 시작 이렇게 썼습니다. 그 분양 예정가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보시면 이 수도권 7곳인데 분양 예정가가 어떻게 될지 아직 발표를 안 했잖아요. 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12월 말일날 발표가 됐는데요. 이 12월 말일날 발표가 됐는데 의왕, 군포, 안산지구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쭉 있잖아요. 이렇게 공공주택 한양 7곳이에요. 7곳인데 다 자리가 좋습니다. 좋고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이따 확대해서 보여줄 텐데 이렇게 지역도 좋고 전철 4호선 뭐 1호선 지나가고 이 지역인데 이런 곳들이 이제 7곳들이 물량만 해도 13만 원입니다. 이걸 요번에 승인을 했어요. 3기 신도시하고 기존의 거 외에 추가로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또 작업이 들어갈 텐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의왕 군포 안산 이분이 41,510호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물량인데 이렇게 지형 도면이 나왔고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위치가 좋다라는 게 보이면 여기 보시면 여기 한 10km도 안 됩니다. 거리가 이거 한 15km 정도 되고요. 그래서 화성이나 수원 용인에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이 대체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 가지시고 준비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잘 준비하시고 이게 4만 5천이니까 이 1, 2년 내 분양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볼 때 한 2년, 1년, 2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분양할 것 같다. 근데 정부에서는 뭐 이 얘기도 좀 가끔 흘러나오는데 제가 볼 땐 조성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물론 사전 청약제를 다시 부활하면 가능합니다. 분양을 시작할 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잘 잡혔죠. 잘 잡혀서 이거는 이제 실행하면 그냥 바로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보면 7군데인데요. 의왕군포 안산 지금 말씀드린 거죠. 41,518호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4만원시르고 그리고 이제 이 공원 녹지도 많고 자족 도시예요. 교통도 좋죠. 이렇게 보시면 교통도 좋아요. 이렇게 GTX C도 지나고 반환역 지나고 화성 봉담도 똑같습니다. 화성 봉담도 바로 화성에 있는데 18,000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18,270호. 그래서 화성시 동탄에 있는 분들도 요거 한번 기대해 보실 만하고 청약에 꼭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기를 좀 바랍니다. 과천에도 한 1,000세대 이렇게 됐고요. 요번에 이제 발표한 데가 구리, 토평, 오산, 세교입니다. 여기가 큽니다. 22,000호, 33,000호. 이거 자리 좋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이 구리, 토평은 뭐 바로 서울에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전철역이 이렇게 딱 답니다. 그래서 또 오산역하고 GTX-C 이 지역에 대해서 관계되시는 연관되거나 관심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시청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이번에 정부가 발표할 때 아마 이걸 구체적으로 발표할 겁니다. 그걸 잘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계획 승인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한 그러니까 하도 정부에서 뭘 발표를 많이 하는데 하면서 분양이 자꾸 늦잖아요. 늦다 보니까 우리가 좀 믿음이 안 가는데 요번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장관부터 해서 실현 가능한 채권 기준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요번에는 진행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분양가죠. 국민 조성원가로 해야 됩니다. 국민은행 세금을 하는데 박근혜 때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그걸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이것만 바꾸면 되는데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지구계획 개요, 이용계획, 인구수용 이런 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보시면 이걸 다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한 게 지구계획 승인입니다. 그러면 바로 된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가
조성된 토지의 기반시설 설치, 토지 공급에 관한 계획 조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토지 보상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절차가 쭉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해당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이제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은 아니고 공공택지 개발 사업인데, 자료 보시면 수용 방식은 5.2년, 환지 방식은 7.5년이 소요되는데 3년 이하는 39곳, 4, 5년이 72곳, 6에서 10년이 36.7%, 심지어 11년, 15년 걸린 데, 보금자리 10년 걸린 데 있었잖아요. 그때 11.9%. 신도시의 경우 2년에서 최대 4년. 그래서 2027년에, 2029년에 분양, 2028년 분양, 30년 분양, 이런 순서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보는 바입니다. 아마 이거 발표할 겁니다. 발표할 때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로 7군데 중에 이제 5군데는 승인이 됐고 2군데는 이제 지정이 됐으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의왕군포 샘플을 놨는데 이렇게 고시를 합니다. 고시. 지구계획 승인을 고시를 해요. 하고 나면 이렇게 이 관부에 이렇게 토지에 대한 내용이 쫙 붙습니다. 붙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국토부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국토부가 이미 땅 소유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바로 의지만 있으면 실행된다는 얘기입니다.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면 철도용지 다 해서 국토교통부로 다 넘어왔다. 그러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이제 발표를 말일날 했어요. 잠시 뉴스에 나와서 피부에 와닿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9709 때 제가 좀 많이 실망을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들을 9월 달인데 10월, 11월, 12월 3달 동안 착착 준비하고 있는 모습은 나타납니다. 다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분양가가 정해져야죠. 분양가가 잘 나와야 되는데 분양가가 안 나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분양 예정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가 아파트 수준의 뭐 좋은 단어 국민 원가, 국민 행복 원가 이래서 분양가가 나온다라면 기다릴 수 있죠. 이런 청년들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한테 좀 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자, 그리고 유유부지 공급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심 내 유유부지 이 부분을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건 사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입지들이 좋으니까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그래서 도심정비사 이거 맨날 듣던 얘기고요. 자, 이번에 발표한 건데요. 며칠 안 됐습니다. 이렇게 검토 대상이라고 발표했는데 보시면 쭉 돼 있죠. 용산구 다 자리가 다 좋아요. 서울 시내니까 다 자리가 좋은데 여기 관심 가는 게 이 2개입니다.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 3개. 상암 DMC 미매강용 이거 2,000가구짜리예요. 마포에 2,000가구가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에서 분양한다고 해봤자 늘어나는 세대수가 다 100, 200, 300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10개 현장 분양하고 똑같아요. 2,000가구면. 그러니까 마포에 계시는 분들은 마포나 또 은평구, 용산구, 영등포에 계신 분들은 이거 관심 가지만 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도 관심 가셔야죠. 8,000가구 이상. 서울시는 그 랜드마크 타워 때문에 4,000호를 했다가 국토부는 10,000호 왔다 갔다 하고 처음에 할 때 8,000호 발표했잖아요. 제가 볼 때 4,000에서 10,000 사이에서 결정된 것 같은데 그래도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용산공원 이거는 이제 여러 번 제가 몇 년 전부터 방송에도 말하고 국회의원 전부터 말하고 죄송합니다. 용산공원의 면적을 갖다가 영상 하나 올릴 텐데요. 미국 뉴욕시의 센트럴파크하고 한국 서울의 이 용산공원하고 비교를 하면은 용산공원이 훨씬 큽니다. 크니까 그 중에 일부 341헥타르 정도 되는데 300헥타르 중에 한 15%, 10% 정도 움직이면은 제가 볼 때 한 2만 호, 3만 호, 4만 호 정도 용적률에 따라서 청년주택, 모듈라 주택으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쓰는 게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서울에 지금 집이 모자른데 정치를 잘하면 뭐합니까? 코스피가 오르면 뭐예요? 집이 없는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 잘 헤아리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태릉 골프장은 아마 진행될 것 같고요. 이 태릉 골프장뿐이 아니라 이 서리풀지구 있지 않습니까? 서리풀지구가 1지구, 2지구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저도 가끔 회의들 하면 얘기를 드렸었는데 꼭 돼야 됩니다. 그게 되면 이번 정부 정말 박수 받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완전히 박수 칠 겁니다. 서울 시민들도. 서울시의 57%가 임차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 집이 있어도 전세 대출 받아 전세 살고 해서 총 57%가 현재 전세 살고 있어요. 실제로는 53%인데 4% 정도 사람들이 집을 사두고 또 전세 대출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헤아린다라면 정치적인 선거표를 계산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런 것 좀 이 마포역인데요. 여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 여기 있잖아요. 월드컵 경기장 있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 있고 그 땅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이게 2,000가구입니다. 2,000가구면은 어마어마한 물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분양가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임금보다 제가 볼 때 잘하면 80에서 85% 저렴하게 분양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걸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유유부지를 계속 서울에 있는 걸 계속 찾고 있고 또 학교 청사나 뭐 우체국 부지라든지 여러 개 찾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토부의 그 토지실장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그 토지실장님을 비롯한 국토부 직원들이 그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번에 추진본부가 또 생겼잖아요. 총괄적으로 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 아는데 중요한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많이 하면 뭐 하나요? 그죠? 분양가가 박수 칠 수 있는 분양가가 됐으면 좋겠다. 절대 국민들 대상으로 남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이 모로또라는 어떤 쓸데없는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로또가 아니죠. 그게 주택시장의 안정효과를 가져오는 걸 생각해야죠. 주택이 안정되면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세금도 늘어나고 그런 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장 현황 좀 보겠습니다. 1월 2주차인데 이거 날짜가 잘못됐네요. 1월 2주차 10일 기준인데 이렇게 거래량 보겠습니다. 이게 12월 달인데 여기에 요 색깔이 12월인데 거래량이 꽤 받쳐줍니다. 그리고 서울은 여전히 반토막 수준이고 아마 한 요 정도에서 끝일 것 같아요. 4,200~300에서 끝일 것 같은데 14,000건. 이 경기도 수도권은 이제 15,000건이 평균선인데 지금 평균선을 이번에 꺾였잖아요. 저번에 6월달, 7월달에 16,000건 넘었었습니다. 이때 돌파하고 나서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조금 올라서 이 정도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1,000원, 12,000 정도까지. 전반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생애 최초를 활용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나마 좀 안정적인 것은 서울은 상승폭이 확실히 둔화된 게 보이고요. 또 조정이 되려는 기미도 좀 있습니다. 거래량에 비해서. 조정이 확실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가 대책이 과연 대체지에 대한 정책이 나오면 잡힐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여전히 하락 거래가 꽤 있습니다. 존재하는 혼재된 시장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나아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시장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서울 상승폭은 좀 됐는데 동대문구하고 성북구 도봉구는 요즘 좀 강세를 살짝 보이다. 저번 주부터 기사가 계속 때려주니까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계속 때려주니까 근데 이게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너무 비싼 값에는 쫓아가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땐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책 나오면 수도권 하남부합 전환, 광명, 구리, 강부합, 의정부신 여전히 하락이고 용인은 이제 처인구, 기흥구 호재가 있음에도 여전히 보합입니다. 수지구가 약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광역시급은 대부분이 하락 거래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얘기하는 그 한국 부동산원의 좀 이상한 통계 방식 때문에 계속 상승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쳐서 기자들도 잘 안 씁니다. 지쳐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격이 상승한 곳들에 대해서는 피로감에 따라 가지고 거래량이 급감하거나 이 약간 하락 거래들이 나오기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만 빼고 강남구만 좀 힘을 받습니다. 서초구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조정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거래량이 좀 받쳐주지 않고 있고 나머지 구들은 이렇게 많이 내려간 지역들은 조금 기술적 반등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그러나 좀 더 많이 높아진 곳들은 거래량이 급감하고 매물도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수요도 많이 감소해가지고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가격 상승의 폭은 약간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 추가 대책하고 어떻게 이어질지, 또 지방선거의 어떤 역량, 공약들과 어떻게 이어질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올해부터 공공 분양이 꽤 나온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4세, 제가 미국 뉴욕 시장 이분 된 건 다 아시잖아요. 이분이 왜 된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보시면 임대료 동결 버스 무료와 배달앱 강자 보시면 결정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20만 가구 공급하겠다 딱 던집니다. 아마 요번에 서울시장에 나오신 분도 서울시장이 되면 유유부지에 대해서 분양가를 얘기하면 당선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얼마면 분양했다. 그 용산공원도 전격적으로 청년을 위해서 모듈라 주택 2만 원 공급하겠다. 이러면 서울시장 당선됩니다. 제가 볼 때. 나쁜 집주인 맞서기 운동, 부유층 대기업 세금 인상하겠다. 확실하게. 그리고 중산층 이하 층인데 잘못 썼네요. 세금 감세. 이렇게 됐고, 노동자 보호, 그리고 육아휴직 확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표현할까요? 확실하게 이 서민 편에 서서 공약을 됐습니다. 이게 의미 시사하는 바가 크죠. 아마 이번 서울시장도 이걸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당선될 것 같아요. 왜? 서울에 있는 이 집을 2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법인들하고 임차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 갈아타기 하거나 이래서 좀 수익을 본 분들은 계속 좋아하고 있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그렇지 못해요. 힘듭니다. 많이. 심리적으로도 많이 스트레스 받고 건강에도 안 좋죠. 그리고 국가 경제도 도움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새로 나오신 서울시장에 어떤 공약들이 나올지 이게 아마 큰 키워드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변수가. 아마 서울시장에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런 주택 정책을 강력하게 던지면서 나올 겁니다. 자, 이번 주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날이 주말에 많이 추웠었죠, 여러분. 추웠으니까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요새 감기 너무 독하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한 주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하고 지인들한테 항상 또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말씀 서로 전해주시고 한 주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공원의 모듈라 주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계산한 거 센트럴파크하고 우리나라 용산민족공원 비교해서 그거를 제가 정책 제안에도 했었는데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영상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좀 소리를 같이 내주셨으면 서울시에도 댓글 달고 국토부도 달면 아마 우리 청년들 특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